자, 두산 에너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떨어지는데 이제 이건 내려오는 이전에요. 먼저 시장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앞서 계속 얘기했던 오늘이 변곡일이죠. 자, 그래서 위에서 고가에서 지금 이렇게 마른 목골 패턴, 확산형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이 흐름 11일 즉 20일 11일 차에서 오늘이 지수의 변곡일이다라는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지수의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흐름들 같은 경우가 일종의 전초전이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었고요. 일단 아래쪽 방향으로 기울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상황이 지금 제가 이제 매일 약세 섹터 마감 이후에 약세 섹터 강세 섹터 흐름들 살펴보는데 변동성 커진다고 이거 작정하고 두들겨 패는 케이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맨 위에 우선 화장품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이 사고 있는 APR을 제외하고 지들 종목인 APR을 제외하고 아모레 퍼시픽 모터가 이게 기존에 때리기 가장 좋은 종목이죠. 4대 업황 대표 종목 중에서 제일 때리기 좋은 아모레 퍼시픽을 먼저 이렇게 깔아서 뭉개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덩치가 큰 APR과 아모레를 요것들 제외하고 뭐 LG생건 같은 경우 아예 번외 기업이니까요. 그건 빼버리고 이거 두들겨 패고 이러면서 화장품 종목들 깨뜨리고, 그리고 줄줄이 그 뒤를 이어서 지금 원전만 깨지는 게 아니라 이게 보면 지금 하나 에어로 같은 이 방산주 쪽도 지금 나란히 같이 패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조선도 두들겨 패고요. 똑같이 두들겨 패죠. 이 원전만 깨지는 게 아니라 지금 다 같이 패요. 그러니까 아주 작정하고 눌러버리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이제 원전의 부정적인 이슈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장 전체에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던 이제 일주일 넘게 진행되고 있던 이 고가주들 기존 주도 섹터들 패대기 쪽에 뭐 사실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 같은 뭐 이런 흐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앞에도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예전 쪽에도 뭐 이 두산 에너빌 같은 경우에 우리 검색 예전이죠. 오래전 이번 상승 나오기 전입니다. 지난 2월달 3월달 같은 이때도 이 원전 같은 경우에 두산 에너빌 쪽 같은 경우 계속해서 이제 원전 이명 계약에 대한 문제가 저 때부터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한수원 같은 경우 연달아 이렇게 웨스팅하우스와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연이어서 유럽 쪽에서 다 철수를 했죠. 유럽 쪽에서 다 철수를 해서 이제 그걸 이슈로 해서 두산 에너비를 이렇게 딱 뭉개버리는 뭐 이런 흐름들이 앞에 있었다라는 얘기죠. 예, 두산 에너빌이 지금 워낙에 우리 내용이 조금 많았었기 때문에 예, 좀 뭐 예전 뭐 예를 들다 그러면 요런 때입니다. 이거 이런 때죠. 계속 압박받던 원전들 여기,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요 이거 본계약 무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명 계약들 얘기 계속 나오면서 이렇게 가스 내려서 원전으로 패고 그 다음에 가스 SMR로 돌린다, 이런 얘기들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생각해보게 되면요, 어제 뭐 이미 뉴스들 다 아시다시피 한수원과 이쪽의 계약이 당초부터 우려하던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쪽이죠. 이제 당초 우려하던 선정도라면 유럽에서 이제 조금 빼는 대신에 유럽에서 발을 빼는 대신에 이제 분명하게 발을 뺀다는 거 이미 또 앞서서 나왔죠.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 계약 체결 이후에 유럽에서 3개 국가에서나 철수를 해버렸으니까요. 원전 입찰을 안 하고 빠져나가 버렸으니까 이제 우리가 추정하는 차가 일단 유럽 쪽에선 빠진 대신에 이제 미국 쪽이 우리 시장 열리지 않느냐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주고받은 걸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안 좋은 내용이 나와서 그렇죠. 이명계약 여기서 요거 흐름 보면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뭐 예전에 이제 15년 전에 MB 때 그때 이제 UAE 원전 같은 경우를 이제 얘기를 했었죠. 바라카 원전. 그래서 지금 연전에 연결돼 가지고 지금 살펴보게 되면
보시면 이 UA 원전 이런 여기까지 한수원 이거 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내용이고요. 이게 나오면서 이제 자동으로 어제 저도 얘기를 드렸었고 아라메이터 원전 적자 이게 그대로 연결돼서 뉴스에 이제 같이 터져 나와 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어제 똑같은 뉴스죠. 1호 수출했던 아랍에미레이트 바라크 원전 수익률 적자 전환 이건 뭐 더 옛날부터 나온 거야. 원전 밑지는 장사. 이건 뭐 이제 와가지고 이제 충격 반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 벌써 이거 예전에 그냥 이거 적자된 거는 벌써 옛날에 나왔던 뉴스죠. 이거 벌써. 이거 보면 여기 앞에 보면요 원전 이익률 0%. 조단위 손실까지 우려가지고 이게 작년 초에 나왔던 거고요. 작년에 내가 그 전에도 나왔었어요. 이거 적자 기업으로 되고 이거 남는 거 하나도 없는 기업이 이게 됐다는 얘기 자체는 그 전에서부터 이미 나왔던 거거든요. 이미 보신 것처럼 예전에 이미 나왔던 뉴스인데 이것까지 지금 이제 언론에서 뭐 당연히 이건 뭐 당연히 이제 연결시켜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계속해서 연결돼 버리죠. 한번 볼까요? 계속 빠져 내려가고 있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것까지 지금 같이 얘기를 들먹여서 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산 에너빌이 빠지면서 뭐 사실 이쪽하고는 관련이 없는 지금 조선주와 저희까지 다 같이 패는 형태로 들어가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이 현재 두산 에너빌의 위치를 보게 된다면 자 기술적으로 이제 위에 라인 하나 그리고 아래쪽에 라인 둘 저 위쪽에서 이제 아래로 깼다가 달리 돌리는 이런 형태들도 나올 수 있다라고 원래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던 거죠. 이제 여기서 안 내려가고 이렇게 버티고 있다가 이제 악재 돌출만 요거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잘 버티고 있었어요. 자 이러다가 지금 이 악재 돌출과 함께 그냥 한 번에 지금 깔아버린 형태가 됐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지금 넥스트에서 저 밑에 딱 두 번째 아래쪽에 그거는 이 칸입니다. 원래 그어져 있던 거죠. 이거 원래 그어져 있던 게 하단까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멈춰 세워놨는데 현재의 상황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전반적인 패대기가 이 원전주에 대한 패대기가 조선 방산 이쪽까지 주요한 종목들 쭉 까서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하나 에어로 같은 경우 이게 뭐 사실 이것과 관계가 없죠. 조선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오히려 이제 재료가 나가지고 넘쳐나는 시기입니다만 지금 이런 시기에도요 똑같이 그래서 지들이 여태까지 연락에 때려 팔아가지고 마이너스 상태가 있는 요런 애들 다시 누르려고 지금 덤벼드는 상태. 그러니까 모두가 뒤로 후퇴하는 그림으로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 주도주 쪽에 종목을 조금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비중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라 그러면 두산 에너빌이 됐건 다른 쪽의 종목이 됐건 일단 두산 에너빌을 포함해서 두산 에너빌은 이미 이제 저가에 다 내려가 있으니까요. 내려가 있는 상태니까 요거보다 이제 지금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이제 나머지 쪽을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얘는 이미 칸이 내려와 버렸거든요.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방산, 조선, 그다음 전력, 그렇죠? 여기 효성중공업, 현대일렉 그래서 이 화장품주들 설명드리면서 이제 다음 차례로는 전력을 두들겨 팔 것이다라는 거 이거 팔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 했었는데 딱 예상대로 지금 두들겨 까버렸죠. 이렇게 전력주들 같은 경우도 지금 하나 둘셋 해가지고 뚝 떨어져서 아래로 지금 거의 대부분 다 키가 똑같죠. 전력도 이렇게 아래로 까버렸고요. 고가 대비 15% 까버렸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연타로 하나 둘 셋 가서 고가 대비 23% 그리고 조선 쪽으로 가도 역시 마찬가지가 될 텐데요. 조선 쪽에도 이 현대중공업 같은 종목들 이렇게 살펴보게 된다면 이 현대중공업도 분목으로 가서 볼까요? 여기도 지금 한 10% 떨어졌을 것 같은데 10% 넘게 현대중공업도 15.79 뭐 거의 크게 맞춰가면서 지금 두들겨 패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걸 핑계로 해서 이 종목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기관이 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다 뺏긴 종목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기관도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이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제 요중에 가지고 있는 거는 소수에 불과하고요. 두산 에너비를 포함을 해서 이제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관이 안 가지고 있는 종목들 패대기 쳐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데도 이렇게 미친듯이 패대기 치고 있던 것들이거든요. 다. 자, 하나 시스템, 하나 오션. 자, 지금 같은 때 그래서 시장 눌리고 주도 세탁들 조정받고 이런 때라 그러면 이런 것도 종목 두들겨 패기 딱 좋은 수급 보시면
얘들 입장에서는요, 공매도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대찬스 아닙니까?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일단 우선은 이제 올해 크게 지수가 크게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형적인 고가 박스, 이 고가에 나오는 마른 목골 패턴 같은 경우에 교과서에는 고가에서 마른 목골 패턴이 등장을 하게 되면 주가가 하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는 그건 아니고 주가 지수의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라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쪽에 들어오면서 기관이 이거요, 앞에도 보여드렸습니다. 기관이 연기금이 언제부터 이거 두들겨 파기 시작했냐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요, 연기금이 이렇게 가지고 우리 연기금을 머리로 연기금이 팔면 기관들 대부분 같이 때려 파는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연기금이 지금 어디서부터 때려 팔기 시작했냐라고 하면, 보이시죠? 지금 여기서부터 팔았어요. 6월 9일부터. 이러고 그 뒤로 지금 계속해서 조단위로 지금 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6월 9일이 어디냐 그러면 여기에요. 여기 6월 9일 직전에 고점 살짝 넘어들었더니 2800지점. 그래서 이 위로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팔고 있는 이런 국면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얘들 같은 경우도 종목들 깔아 뭉개고, 그리고 다시 판때기를 엎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나머지 주도 세탁들도 아직까지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줄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존의 주도고 뭐고 다 패버린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 안 내리고 있던 이 종목도 지금 오늘 더 내리는 흐름으로 들어가 버렸죠. 오늘 나머지 종목보다 더 빡 안 내리고 버티고 있는 종목까지 더 내리는 상황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조선 같은 쪽에서 이제 저 성광밴드라든가 뭐 태광이라든가 이런 저 사이드에 있는 종목들, 오리엔트 정보 같은 경우 올린 거 지금 다 빼서 되돌려줘 버렸고요. 그래서 이제 사이드 종목 쪽이 아니라 기존의 주도주 쪽 가장 강한 종목들, 그 전력이라 그러면 저 효성중공업이 깨지고 있는 라인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방산의 경우에는 뭐 하나 에어로스템이나 현대 로템, 뭐 이렇게 해서 가장 센 종목들, 저는 현대 마린 엔진 같은 종목들, 지금 가장 센 종목들의 동향을 살펴보고 요 종목들부터 잡아 나가는 방향으로 살펴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두산 에너비를 요거 지금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지금 계약 내용이 굉장히 좋지 않죠. 이 상황에서 이제 뭐 보면 이제 정치권에서까지 등장을 해가지고 뭐 매국이다 그러고 이제 굉장히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데, 이제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 이 주가에는 별 도움이 되지를 않죠. 근데 뭐 다시 협상을 다시 하는 걸로 추진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게 팀 트럼프 시대에 지들이 그렇게 크게 불리하지 않은 것 같은 경우도 지금 트집 잡아가지고 전부 미국을 유리하게 만든다고 지금 생쇼 전세계 깡패질을 하는 이 트럼프 시대에 지들한테 이렇게 유리하게 협상이 되어 있는 이거를 스스로 알아서 와가지고 너 다 드세요 하고 갖다 바친 걸, 이걸 트럼프 시대에 이걸 다시 바꾼다고요? 이거 가능하지 않죠. 이거 민주당 쪽 예전에 뭐 민주당 정부라 그러면 지금 그래가지고 되게 잘하면 그게 먹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기업에 한 거거든요. 저쪽에 웨스팅하우스 기업에 한 거잖아요. 미국 정부가 한 것도 아니고요. 뭐 트럼프가 물론 까라 그러면 깔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트럼프가 그러겠냐 이거지. 이게 트럼프 성향을 보게 된다면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2차 지점에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만 지금 곧바로 받지는 마시고요. 이 추이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지수 자체가 이걸 까서 내려서 있죠. 첫 스타트 박스의 하단 있는 지역까지 이렇게 깔아 내리게 된다라고 하면 주도주들의 그 군의 경우에 지금 15% 고점 대비 15% 수준의 하락이 나오는데, 여기서 15% 정도가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쪽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 비중 조절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비중을 조절을 해야 다시 받는 거거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가에서 두들겨 팰 때 주도주군 이런 거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정리하고, 그리고 다시 저가에서 돌 때 이렇게 사들여 와서 쭉 떨어져 버렸죠, 수익률. 그래서 다시 되돌아 들어갈 때 저가에서 추가해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이런 형태로 지금 진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중 조절을 좀 해야 되는, 뭐 조금 늦었다 싶은 생각도 들다면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덜어두셔야 그래 현금도 생기고 뭐 이게 다시 올라오면 추가를 하든 더 내렸을 때 추가를 하든 그냥 혹은 뭐 원전이 지금 뭐 원전만이 유일한 강세 섹터는 아니잖아요. 원전은 이제 4대 호황 업종들 그 뒤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실적으로 호황이 나는 건 방산, 조선, 화장품, 전력 이런 쪽의 종목들 아닙니까? 근데 이런 애들 같은 경우가 지금 결국에 이제 매도세 파편 맞고 지금 같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어서 지금 노려야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이슈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이게 아니라 파편 맞은 쪽을 항상 노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먼저 두들겨 맞은 건 방산입니다만 최근 가장 좋은 무브먼트로 보이고 있는 건 조선이기 때문에 일단 조선주들 뚝 떨어지는 거 저가 받는 쪽으로 그리고 요거는 조금 더 살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현재의 상황이라 그러면 이게 반등이 시도된다라도 이런 식으로 다시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조금 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조금 비중을 줄이고 발을 뺀 다음에 아래쪽에서 살펴보고 앞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지금 두산 에너빌 같은 경우가 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원전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두산 에너비로 올라가는데 이 앞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원전으로 까고 가스 SMR로 돌린다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원전으로 까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밀려 내려고 난 다음에 지들이 다시 쳐올리겠다는 이제 원전은 싹 빼버리고요. 다시 SMR 가스 이거 가지고서 막 설레발 치면서 끌어올리는 이런 흐름으로 돌아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제 그때까지를 기다려보자는 얘기죠. 일단 두산 에너비의 경우는 뭐 요까지 진행은 그 이전에 들어왔었던 이 하나오션이 들어올 때하고 지금 구조가 똑같은 구조였었는데요. 물론 수급은 조금 틀립니다만. 패턴이 같죠? 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요. 주가 연락의 직선으로 하나오션의 경우에도요. 이게 3만원에서 시작해서 9만원 저하까지 200% 올랐어요. 두산 에너비는 좀 더 갔습니다만 그 다음에 위에서 까고 또 돌려 올리고 까고 돌려 올리고 이런 식으로 쭉 끌어갔었죠. 이제 하나오션은 이쪽에 이제 조선 쪽에 이제 업황 모멘텀 기대 자체가 굉장히 그 뒤에 연결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두산 에너비는 지금 그렇지가 못한 상황이죠. 그래서 조금 아래쪽으로 기울어서 박스를 형성하거나 아니면 밑에 쪽에서 다투면다는 게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 그래서 일단 타겟 라인은 저 앞쪽에 제가 이렇게까지 쭉 그려놨었는데요. 지금 현재로 친다 그러면 일단 저가 매수 타겟 라인 턴을 지금 요 지점이 아니라 요 선까지로 조금 더 내려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반등이 돌아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요 상황 조금 더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요쪽에만 몰두를 하지 마시고 얘 때문에 덩달아 내리고 같이 쳐내려버리고 있는 방산하고 조선 쪽, 전력 쪽 요쪽 종목들 계속해서 같이 살펴보시라.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상황이 이제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시장 상황이 현재 투자 대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뭐 이 와중에도 뭐 늘 그렇습니다만 뭐 어제도 그럴 거예요. 이 와중에도 틈새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강한 흐름들이 나올 수 있죠. 잘 아시다시피 시장이 삐리삐리 하다 보면 이 틈새 테마로 도는 종목들 같은 경우 평상시보다 2배, 3배 5배까지 더 강해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다 빌빌거리고 있는데 그럼 사람들이 그냥 뭐 모두 다 빌빌거리고 지금 올라가는 쪽 안 보이죠. 올라가는 쪽의 종목이 안 보여.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다 그냥 손 놓고 손가락 빨고 두산 에너빌만 쳐다보고 있을 거냐 이거야.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 사이에서 또 반대쪽으로 틈새로 들어오는 우리 틈새 업종들이 있잖아요. 틈새 테마들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빵 하고 다시 치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김밥주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할 테고요. 틈새로 나오는 거 여기 엔터라든가 뭐 이런 식의 노머스 속해 있는 이런 식이라는 거 이런 쪽에서 틈새로 이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이런 종목들 빠져나오면 평상시보다 훨씬 더 강력한 속도가 나온다라고 생각해요. 이쪽에서 이제 단타 기회가 오는 겁니다. 요걸로 가지고 이제 만회 가지고 채워 넣으셔야 돼요. 자, 이건 누가 다 잡아드리냐라고 하면 오르고의 최고 전문가분들이 다 잡아드리는 겁니다.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자,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각 분야별로 각자 특기가 다른 최고의 실전 투자 전문가 24분이 계십니다. 자, 이 24분의 경우에 똑같이 단타로 스타일이 좀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 같은 그럼이라면 이제 테마주 매매를 위주로 하는 전문가 보다는 이제 재료주 매매 혹은
세력주 매매 이런 상황에서는 뭐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별 쓰레기 같은 종목들 어저께 같은 경우도 그랬었죠. 저 컨텐츠 미디어 내로 제일 나쁜 종목 최하벌에 있는 아센디오 오늘 ENM 이런 종목들이 확 치고 올라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종목들 치고 들어왔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뭐 볼 게 하나도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잘 팔고 잘 사고 잘 팔고 나오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결국에 그런 종목들을 많이 다뤄본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오르고에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시고 자, 오늘도 잘 버텨나가시고 좋은 기회 노려보시기 바랍니다.